광고 크리에이티브 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우리는 1차 시에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를 배웠죠. 총 3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3가지는 2단계 접근 전략,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 그리고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 시에는 프렌전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렌전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프렌전이 1994년에 광고 효과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 제시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권에만 딱 적용이 되는 아주 특수한 접근법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에 두루두루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전 전략들하고는 다르게 일단 총 8개의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 밑에 하위, 보조 기법도 같이 제시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렌전이 제시한 8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전략 밑에 있는 보조 기법들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공개, 어나운스먼트 전략은 일단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나운스먼트가 발표, 공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공개 전략은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 발표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발표를 해서 그 발표된 사실이 제품을 대변하게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이죠. 이 전략은 우리 제품이 출시됐다 이런 걸 이렇게 알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전략입니다. 보통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됐을 때 이 전략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세부 보조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전략 밑에는 이렇게 순수 발표, 사실적 설명, 제품 메시지, 기업 설명, 다큐멘터리 이 세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순수 발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관련 사실을 발표,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죠. 마치 이 아나운서가 이 뉴스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캠리 인쇄 광고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시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렸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1월 18일 뉴캠리 국내 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언제 선보이게 되는지 이걸 그냥 그대로 발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순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사실적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 이런 거 가미하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밝혀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 이런 걸 추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그게 사실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로 제품 메시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 자체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가격이나 용량이나 할인한다면 할인하는 그 퍼센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쇄 광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 이쿨 광고인데 보시면 이 이쿨이라는 이 김치 냉장고가 어떠한지 제품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이쿨 냉장고의 용량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보관 방식, 구조, 가격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 마진도 없고 그 다음에 SK의 기술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AS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김치 냉장고 이쿨에 대한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제품 메시지 방식입니다. 이 제품과 관련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방식, 기업 설명 다큐멘터리 방식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방식인데요.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게 허구의 내용을 다루지 않죠. 이 현실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알리는데 이걸 막 허구로 가짜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실제 현실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인물에는 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에 뭐가 있고, 우리 기업의 역사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현실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기업 설명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 즉 진열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일단 진열대에다가 이렇게 제품 올려놓듯이 이 광고 위에 제품 그 자체라던가 아니면은 제품을 사용하는 그 주체들 또는 제품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 물건들이 어떻게 놓여 있죠? 분명히 이렇게 진열대에 제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이런 진열대라고 여기고, 이 광고라는 진열대 안에 제품들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이마트 광고인데, 이 광고라는 이 진열대 위에 아까 물건 놓듯이 이렇게 제품 자체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냉장고, 그리고 밥솥, 주전자, 이런 제품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나의 진열대라고 여기고, 이 진열대 위에 물건 놓듯이 제품들을 이렇게 놓은 거죠.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광고를 만들 때 이 광고 안에다가 우리 제품의 여러 사용자들을 쭉 열거를 해요. 또는 뭐 우리 제품을 쓰는 그 사용법, 이것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제품 자체들을 쭉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창작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쭉 나열 방식을 통해서 사실을 단순히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부족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이 전략을 쓴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해머가 원래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였나요? 물론 지금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였나요? 바로 베이킹소다 회사였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1970년대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혹시 왜 그랬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왜 미국 내에서 과거에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 판매량이 급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70년대에 이 미국 내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빵을 잘 안 만들어 먹고 외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 아멘해머 제품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해머는 어떻게 다시 이 판매량을 늘릴까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품의 새로운 사용법, 용도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빵 만들 때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빵을 잘 안 만들어 먹으니까 다른 용도를 제시했던 거죠. 혹시 어떤 용도를 제시했는지 기억나시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냉장고 탈취제 사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가 나쁜 냄새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탈취제의 용도로 써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탈취제로서의 그 사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걸 냉장고에만 넣지 말고 신발장에도 넣고 카페트에도 뿌려서 탈취제 용도로 써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베이킹소다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연마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세제로 쓰고 또 치약으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도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 사용법을 제시한 결과 다시 이 제품 판매율이 이렇게 급증하고 시장 점유율도 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그때 집행되었던 광고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이 광고를 하나의 진열대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제품 사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열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발 씻는데 이걸 써라. 그리고 손 씻는 데 쓰고 욕조 청소하는 데도 쓰고 치아를 닦는 데도 써라. 이렇게 다양한 사용법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TV 광고에서도 이 광고를 하나의 진열대로 여기고 사용법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집안 모든 곳에 써라. 깨끗하게 해주니까 모든 곳에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애완동물 배변 모래에도 쓰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도 쓰고 세탁 세제로도 쓰고 냉장고 안에도 넣어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money-saving secret. For about $1 a box, Arm & Hammer Baking Soda cleans and deodorizes your whole house. Take it everywhere. It won't scratch the stainless. It works with your detergent for cleaner, fresher clothes. It absorbs and eliminates odors down here, in the freezer, and right here. A new box keeps your fridge smelling fresh and your food tasting fresher longer. I'm Billy Mays with big savings at armandhammer.com. 아멘해머 광고는 지금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광고를 하나의 진열대라고 여기고 제품을 거기 올려놓듯이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진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인 연상전이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을 광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으로 결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으로 끌어오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프랜저는 이러한 연상전이 전략의 하위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좀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삶의 습관을 광고 안에서 보여줘서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 전환을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광고 안에서 뭔가 좀 럭셔리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쓰죠. 다음 두 번째, 은유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은 A=B라는 문장 구조를 씁니다. 여기서 A는 원관념으로 광고에서는 보통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B는 보조관념으로 보통은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A=B라고 함으로써 이 보조관념 B의 좋은 이미지를 원관념 A,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죠.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서 우리 제품의 이미지나 의미를 좋게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로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A=B라는 문장 구조를 썼죠. 그래서 원관념, 내 마음에다가 보조관념, 호수의 이미지를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옹달샘처럼 이렇게 좁고 옹졸한 게 아니라 호수처럼 이렇게 넓고 포용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유법입니다. 이 방식은 대표성,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성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원관념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보통 이제 흰옷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성을 하일 이런 것에 이제 빗대어 표현하고 남성을 뭐 수탉 이런 것에 이제 빗대어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수탉이나 하일 그리고 흰옷 이런 것들은 대표성, 상징성을 가진 단어죠. 이걸 가지고 남성, 여성, 우리 민족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상징성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이런 방식, 이것을 환유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유명인 전이, 이것은 광고 안에 유명인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유명인이 다른 모델들과 같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 또는 그 유명인의 매력이라던가 인기, 존경, 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 제품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LG전자의 휘센 에어컨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여기 여러 보조 기법 가운데서 어떤 기법을 활용했는지 한번 추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아침에 브런치 슈베르트가 좋다. 그리고 바람은 지금 와카티프 호세 세레나데. 세계가 사랑하는 바람 휘센. 자, 여러분 지금 보신 이 광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조 기법 가운데서 어떤 기법을 활용했나요? 뭘 썼죠? 네, 분명히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유명인 전이 기법을 썼죠. 지금 배우 이영애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영애가 가지고 있는 우아한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LG 휘센 에어컨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쓴 것으로 대표적인 게 또 라이프 스타일 기법도 썼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광고 모델이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브런치를 즐기고 또 슈베르트 음악을 감상합니다.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LG 휘센 에어컨을 사용함으로써 당신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네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 레슨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슨이 뭔 뜻인가요? 네,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레슨 전략은 소비자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이 소비자를 가르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보통 공익 광고가 이 레슨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소비자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서 이 레슨 전략을 많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레슨 전략 밑에 있는 세부 보조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저는 총 7개의 그 세부 보조 기법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추천인 기법입니다. 이것은 광고에 등장하는 그 모델이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할 때 소비자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증언, 보증 기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이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자신이 그 물건을 썼던 경험,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그 보증 기법, 증언 기법의 장점은 자신의 제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감이나 믿음 이런 것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현 기법을 보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광고 안에서 직접 제품의 장점, 기능, 혜택, 효용 이런 것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직접 제품의 성능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잘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입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대상을 이렇게 견주어 봐요. 그렇게 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이나 일반적인 속성 그리고 유사점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제품과 경쟁자의 제품 이런 것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유추, 이것은 이제 어떤 대상들 사이에 비슷한 점, 유사한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루어 추측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닮았으니까 분명히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사용법 제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을 쓰는 방식,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방식은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나온 제품이라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광고 안에서 이 제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사용법 제시는 신제품 출시 때 보통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극화된 수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극적인 연기 이런 것을 이제 광고 안에서 보여줘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중에서 사용법 제시 사례를 들겠습니다. 바로 아로마 주얼 사례인데요. 이 다우니의 아로마 주얼은 향기 지속제입니다. 이 제품 딱 처음에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에 딱 접속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배너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댔더니 광고가 이렇게 크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로마 주얼 사용법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다우니 아로마 주얼 어떻게 쓰냐고요? 쉐이크, 토스 앤 인조이 하세요. 흔들고 아로마 주얼 아로마 주얼 뿌리고 아로마 주얼 토스 아로마 주얼 향기 좋다. 새로 나왔어요. 한 번 빨래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향기 다우니 아로마 주얼. 아로마 주얼은 향기 지속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걸 잘 모를 것을 우려해서 지금 보신 이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쓸 수 있는 사용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첫 번째는 흔들고, 두 번째는 뿌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즐겨라, 향기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법을 이제 알려주고 교육하는 방식이라서 사용법 제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로 드라마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로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방식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롯, 사건의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 조화를 깨트리는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야기 방식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걸 이걸 드라마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전략 밑에 보조 기법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일상의 단면, 생활의 단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광고 안에서 이 소비자의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뚝 떼어내가지고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이 방식은 일단 등장하는 모델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소비자들의 삶 또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구해서 광고 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호감이나 친근감을 갖기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광고 안에서 어떤 문제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의 스토리에 담아서 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네트란 단어가 뭔 뜻이죠? 네, 짤막한 장면, 짤막한 상황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비네트라는 것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장면들을 이렇게 계속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기법. 이것은 마치 연극처럼, 광고를 마치 연극처럼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광고인데 어느 날 비버 한 마리가 도로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차 한 대가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 비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drivers who want to get the most out of their cars,
It's Bridgestone or nothing. 네, 비버가 자칫하면은 노드킬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렇게 그 커브를 돌면서 이 비버를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버가 그것을 잊지 않고 6개월 뒤에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그 커브를 돌고 또 그 브레이크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의 장점을 하나의 스토리로 전달을 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라마 전략의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광고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전략, 오락입니다. 오락은 광고를 재미있게, 즐거움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부 보조 기법에는 크게 2가지, 유머와 제품 중심 연기가 있습니다. 일단 유머부터 보면요. 이 유머란 단어는 해악, 우스개, 익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유머 기법은 소비자한테 이 메시지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이것은 일단 재미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곧 제품이나 브랜드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호감이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 기법, 제품 중심 연기입니다. 이것은 일단 광고에서 제품을 메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주위로 오락거리, 그러니까 춤이라던가 뭐 노래라던가 이런 오락거리도 같이 제시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품 중심 연기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더풀 피스타치오 광고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제품을 메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품 주위로 오락거리를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면서 어떠한 오락거리를 제시했는가 이걸 유심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광고는 미국 내에서 이 광고 효과가 높았습니다. 인지도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 일단 광고와 그 해당 뉴스를 같이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 제품 중심으로 같이 제시한 오락거리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당 광고 보겠습니다. Crackin' Gangnam Style. Gangnam Styl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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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 Crackin' Gangnam Style. Break your nuts now.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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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 Pistachios. Crackin' Gangnam Style. Psy does it. Then we all go nuts.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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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 Wonderful pistachios. Get cracking. 네, 미국 광고 시장에서 싸이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슈퍼볼 광고에 싸이를 모델로 등장시킨 원더풀 피스타치오는 싸이 슈퍼볼 광고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약 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인지도를 1% 상승시키는데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고서대로라면 원더풀 피스타치오는 싸이를 통해 약 4,300억 원의 광고 효과를 얻었습니다. 원더풀 피스타치오 광고는 일단 제품을 메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오락거리를 제시를 했는데 뭐를 제시했나요? 네, 그렇죠. 싸이의 말춤 그리고 싸이의 노래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흥겹고 즐겁게 만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중심 연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상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광고를 만들 때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선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 가공의 세계를 묘사하는 광고 창작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부 보조 기법을 보면은 여기에는 만화, 영화 동작 소도구, 그리고 기타 비현실적인 연기가 있습니다. 먼저 만화 기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만화 기법을 이용해서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그리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영화 동작 소도구는 이건 영화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 다음
기타 비현실적인 연기는 위에 저 만화 기법이나 영화 동작 소도구 기법 이런 것들을 빼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동작 소도구인데요. 이거는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마실 때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전을 넣어요. 그러면은 배출구에 이제 음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동전을 넣고 음료를 뽑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자판기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상상의 세계를 애니메이션 영화 방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자판기라는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광고는 참고로 2006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필름 부분 은상을 받은 광고이기도 합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그리고 이제 음료를 뽑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자판기 안에 그 가상의 세계를 묘사해냈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묘사를 했으므로 이것은 영화 동작 소도구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 스페셜 이펙트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테크닉, 기술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던가 아니면 녹음 기술, 카메라 효과, 비디오 기법, 음악 효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스페셜 이펙트의 세부 보조 기법으로는 제품의 움직임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기법, 예술적 자극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거는 핵심이 이 제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거는 무생물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마치 살아서 인간처럼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기법을 제품의 움직임 애니메이션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영화 비디오 기법 예술적 자극은 영화를 촬영하고 이제 비디오를 촬영할 때 쓰는 그 특수 효과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창작하는 기법을 영화 비디오 기법 예술적 자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화 비디오 기법 예술적 자극의 사례로 저는 스미노프 보드카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분리타임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분리타임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365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마치 허공에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연출하는 영화 기법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수 효과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매트릭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주인공 네오가 적의 총알을 피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용이 됐었죠. 바로 이러한 특수 효과를 이제 이 스미노프 보드카는 활용을 했는데요. 이 광고는 참고로 일반 광고인이 만든 게 아니라 영화 감독 미셀 공드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느낌이 나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사용된 특수 효과인 분리타임 기법, 여기 주목해서 이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이 스미노프 보드카에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특수효과가 사용됐습니다. 즉 블린타임 기법이 사용이 됐죠. 어떤 대상을 360도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뜬 듯한, 이렇게 공중에 뜬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만들어내는 특수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이펙트 전략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전략, 그 중에서도 종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단계 접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광고의 메인 메시지를 보고 일단은 전위 광고, 정보 제공 광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류에 맞춰서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 2단계 접근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 전략은 말 그대로 제품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전략은 소비자 그 자체나 아니면 소비자의 욕구,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총 7개, 즉 본원적 전략부터 해가지고 정서 전략까지 7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프렌전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8개, 공개 전략부터 특수효과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강의 안내입니다. 일단 다음 강의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이것은 컨셉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광고에 잘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 기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랑 종류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은 이제 여기서는 공포 소구, 유머 소구, 비교 소구,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6장입니다. 우리의 주교재 광고 크리에이티브 6장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좋으면 광고 효과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만드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